북한군으로 추정이 되는 병사들이 러시아 최전선에서 드론 공격당하는 영상 어제 공개했었는데요.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먼저 다음 화면을 볼까요? 최소 100명이 사망했고 1000명이 다쳤다. 그 김규엽 보좌관님. 네. 생각보다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피해 규모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밝힌 자료가 최소 100명이라는 뜻은요. 그보다 훨씬 많다라는 뜻이고 또 이 부상자 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상자 수는 사망자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1000명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많은 이 인원수를 합치면 이 11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지금 사상되었다라고 지금 저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부대가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마지노선이 3분의 1 정도의 어떤 인력이 소모됐을 때가 그 마지노선입니다. 맞아요. 즉 12,000명 정도가 지금 파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한 3,000명, 4,000명 정도가 만약 이제 사상된다면 그 부대 전체는, 즉 러시아에 파병된 그 부대 전체는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3분의 1에 가까운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당했다 혹은 사망을 당했다라는 것은 북한군이 저희가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러시아 전선에서 소모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지금 방송에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병된 북한 군인들은 대부분 소모되거나 총알 맞이거나 돌격부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어제 이 시간에 김구엽 보좌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드론에 당하는 북한군도 드론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드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개활지에 바로 내버려두는 러시아는 또 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러시아의 얘기는 뭐냐면 북한군이 드론 공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책임 떠넘기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현재 서방 언론이라든가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북한군의 사상자 숫자가 상당히 크게 비중 있게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느냐의 어떤 책임 공방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고요. 지금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상당수가 특수부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폭풍군단. 하지만 이 특수부대라는 것은 특수한 작전, 즉 특수한 목적에 맞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작전에 투입을 해야 어떻게 보면 그 전투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이 북한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특수부대든 일반 보병부든 상관없이 그냥 일선 보병, 러시아식 표현으로 하면 알보병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면 지금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전투에 내몰고 있지만 이 북한군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보호 장비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투를 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은 최소 장갑차에 타서 기갑 전력에 의지해서 전투를 치르는 모습이 발견되지만 북한군은 지금 저희가 확인한 영상들을 여러 개의 영상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개활지에 무작정 돌격하는 식으로 마치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돌격하던 그 식으로 좀 전투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드론으로부터 받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도 북한군에게는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새롭게 나온 영상 중에는 이제 북한군이 아예 손을 다친 북한군이 치료를 받으러 이제 병동으로 가는 영상도 아까 잠깐 만나봤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산타라는 말과 드론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이런 여론전, 루돌프, 산타 이런 걸로 심리전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끔찍하게 살상당하는 그 드론에 보면은 저렇게 루돌프, 그런 크리스마스 소품을 연상시키는 트리 이런 인형들이, 귀여운 인형들이 매달려 있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이 원래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성공한 기획사 CEO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배우나 코미디언으로 활동했던 그런 경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끔찍한 전쟁의 실상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 적인 소품들을 매달아서 어떤 영상을 공개하면서 그 자체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의도가 적중을 했는지 더선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투척했다 이런 식으로 조롱, 반어법적 표현 이런 것들을 쓰면서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 분쟁이기는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 이 젊은 북한군들이 이 무자비한 총칼 앞에 내몰려 사망당하는, 살해당하는 이 장면인 거잖아요. 이 자체만 보더라도 이런 전장에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정권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잔혹한 정권인가 저는 이걸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호사님 짧게 하나만 더요. 저 영상을 보면 지금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여론전의 대상도 되고 실제로 저렇게 병동에 가지만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또 왜 치료해 주냐.
지금 거의 샌드위치 신세의 총알바지가 된 것 같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한 젊은이들은 저 전쟁에 참여하는 이유가 물론 당에서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저기 가면 좀 더 먹을 거라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일념만으로도 아마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론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차별적으로 그냥 죽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군이 왜 치료해 주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쪽에서는 크리스마스 소품을 단 이 드론에 무차별 공격을 하고 그러게요. 결국 희생되는 것은 북한의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 참 이게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저렇게 푸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 당국이 또 추가 파병 얘기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니까요. 그 부분까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까지 만나 아팠습니다.